우리가 지금까지 소통이라는 것은 막힌 곳을 뚫는 것이다. 막힌 곳을 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막힌 곳을 뚫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비유로 조금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보고 싶으네요. 막힌 곳을 뚫는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소통이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질문을 먼저 던진다면 여러분 소통이란 그러면 뭘 하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나에게 있어 소통이란 아마 각자마다 있을 텐데 저는 제일 먼저 아기 울음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보고 싶어요. 소통은. 자, 아기 울음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소통이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아기 울음소리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 울음소리 알아들어요? 보통 아기가 울면 엄마는 어떻게 대해요? 이 애 키워본 분들이 대부분 계시는데 애 안 키워본 사람이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보통 아기가 울면은 엄마가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금방 못 알아들어요. 왜 울지? 금방 내가 우유를 젖을 줬는데 왜 울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아기 엄마의 마음가짐은 뭐죠? 출발점이 이 아이의 울음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나는 모른다예요. 뭔가를 원하는데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자세가 엄마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요. 그래서 그 자세 때문에 어떤 태도를 취해요. 애가 뭘 원하는지 찾으려고 그래요. 찾아서 알아내어서 그것을 대처를 하게 되면 아이는 울음을 거치겠죠. 근데 이 과정을 조금 쪼개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엄마가 어떤 대처를 할 때마다 아이의 반응을 봐요. 반응을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이렇게 대처한 것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표정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알아차리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보니까 울음을 거치지 않고 얼굴은 영 계속해서 불만스러운 표정이라면 어때요? 또 다른 시도를 해요. 기저귀도 하면 벗겼다가 보니까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싼 것도 없어. 다시 채웠어. 그리고 혹시 누워있는 등에 뭔가 불편한 게 있나 싶어서 등을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해봤어요. 그리고 아이 표정을 보니까 여전히 울어.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은 뭔가 지금 졸리나 하고 좀 재워주려고 안고 이렇게 재우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 버채고 울어. 그러면 엄마가 그 다음에 어디 아프나 싶어서 이제 머리도 짚어보고 체온도 재보고 뭐 이런 시도들을 해요. 자, 엄마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하면은 소통이라는 것처럼 아이와 지금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의 출발점에는 무슨 자세가 있냐면은 지금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소통에서 참 중요한 자세예요. 평생을 같이 살아서 나 뻔히 안다. 이 말 하면은 뭔 소리인지 벌써 다 보인다. 저게 또 저래서 저러지. 그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은 이미 막히기 시작해요. 왜냐면 상대방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이미 알다고 전제를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다르게 대응하거나 다르게 대처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벌써 보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 안다고 생각을 해도 이것은 나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뻔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도 나의 착각이라는 거. 그런 자세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아기 울음소리를 통해서 엄마가 뭘 위해서 아이가 지금 저렇게 울고 있는지를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소통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돼요. 이게 서로 흐르는 것을 막는, 그 흐름을 막아버리는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제 본 사람이고 10분 전에 본 사람이고 1시간 전에 30분 동안 대화한 사람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그동안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행복학교 강의 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이제 이렇게 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참석합니다, 참석합니다 이걸 쫙 하세요. 근데 당일날 아침에 보면은 갑자기 다른 일이 생각이 나서 그게 더 급한 것 같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수시로 흐르고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수시로 흐르고 바뀌기 때문에 늘 어제 그 생각을 지금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새롭게 잘해보자 하고 결심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나는 모른다 하는 마음가짐이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자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통을 처음에 아기 울음과 같다, 소통이란 아기 울음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 풀어보고 싶은 것이요, 소통은 빙산이다, 이렇게 풀어보고 싶고요. 빙산. 자, 우리가 소통을 하면은요, 어때요? 들리는 것은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쓰는 단어가 뭐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소통이 잘 되던가요? 그것 가지고 말꼬리 붙드는 일도 생기고, 그 말마디 때문에 속이 상하는 일도 생기고,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그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참 뻔데 없이 말하네 하는 생각도 들고, 듣는 말도 그렇고, 내가 하는 말도 때때로는 아차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렸네, 뱉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는 빙산의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해요. 빙산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체 몇 프로라 그러죠? 정확하게 조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요, 민물에 있는 빙산은 9%. 전체 9%가 민물에 있는 거 나오고, 바다에 있는 것은 몇 프로가 나올 것 같아요? 17%가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물의 그 농도라 그럴까요? 질량에 따라서 밀어내는 힘이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이 전체의 평균적으로 대충 보면 한 10%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90%는 어디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 말마디 또는 그 표정이나 태도 밑에 숨어 있어요. 소통을 할 때 들리는 말만, 보이는 표정이나 태도만 집중한다면은 그 보이지 않는 90%를 우리는 못 보게 되고 못 듣게 되고,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직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가 보이는 빙산이 10%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90%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직진을 하면은 배는 타이타닉이 돼요. 쫙 가라앉습니다. 그냥 충돌해요. 왜냐면 그 밑에 90%는 훨씬 눈에 보이는 10%보다 훨씬 커요. 거의 대부분은 안 보이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보이는 10%만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충돌할 거예요.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결국은 소통은 안 되고 서로 간에 마음만 상하고 저 사람하고는 안 통하구나 하고 끝날 거예요. 그 사람도 날 보고 그럴 거라고. 쟤하고는 말 못하겠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공감해 주려고 그러고 열심히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건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야. 소통이 안 돼. 꽉 막혀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또 상대방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박영하고는 대화가 안 돼. 꽉 막혔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럼 결국은 점점 두 사람 사이에는 통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할 때는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부분은,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건데 그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 염두에 두고 그걸 찾아내리는 노력이 필요해요. 마치 아이 울음소리처럼. 근데 아이를 조금 키워본 엄마는 어떻게 해요? 울음소리 딱 듣고 감을 잡아요. 밖에서 막 이러면서 첫째한테 그래. 야, 첫째야, 저 둘째 지금 오줌 쌌다. 좀 기저귀 좀 빼줘라. 딱 이 울음만 듣고 오줌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아니면 들고 놀고 있던 장난감을 떨어뜨려 가지고 못 찾고 있는지 울음소리만 듣고 감을 잡아요. 조금은 프로 엄마죠. 이 프로 엄마가 걸림돌이 돼요. 너에 대해서 잘 안다는 생각이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왜 그래 말을 안 듣는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해를 더 하기 어려워. 울음소리는 다 알아듣는데. 어른이 되어 갈수록, 커갈수록 말은 더 잘할 텐데 더 안 통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말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을 아이 때는 찾아내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엄마가.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렸어. 그 밑에 숨어 있는 90%를 이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답답한 소리나 하고 있고 내 마음을 이해 못하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말을 이제 멈추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통이란 빙산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듣고 있는 거, 그 이면에 훨씬 많은 부분들이 이 마음 안에서 나한테 하고 싶은, 이 사람 생각 안에서, 이 사람 감정 안에서, 이 사람 경험 안에서 나한테 전하고 싶은 훨씬 더 많은 게 숨어 있다. 그것을 지금 이 말마디 몇 개로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10%만 이 말로 나한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 나머지가 뭘까에 대한 궁금함, 이 90%에 대한 관심, 그 호기심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드러내려고, 알아차리려고 애쓰게 되는 자세가 되겠죠. 그죠? 그럴 때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통을 빙산이다 이렇게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소통이 뭐냐 하고 물으면은요, 저는 다 일어나니까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게임 중에서 스무고개 아시죠? 스무고개 많이 해보셨어요? 요즘 잘 안 해보시죠? 예, 좀 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서로 같이 스무고개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예, 재밌을 거예요. 근데 스무고개는 게임이기 때문에요, 재밌어요. 그리고 20번의 질문을 하게 해요. 그죠? 자, 이 스무고개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스무고개를 할 때 제가 자 스무고개 시작이다. 제가 지금 뭔가 하나 생각을 했어. 한번 알아맞혀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맞추는 게임이에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20 퀘스천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스무고개라 말해요. 그런 게임이 외국에도 있었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말 그대로 스무고개예요. 그래서 20분이 가기 전에 알아맞추면은 뭐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소통도 스무고개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하고 마주 앉아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나한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스무고개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죠. 끊임없이 질문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스무고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20개까지 안 가고 그냥 열 몇 군데 넘어가면 그냥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20개가 아니라 40개를 가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포인트를 잘 잡아서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그 핵심에 도달을 하게 되는 반면에 그냥 겉만 계속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의 핵심으로 들어가기가 사실은 이제 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보통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 큰 틀을 잡아요.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아니면은 무생물입니까? 이렇게 탁 물어요. 그러면 하나 대답을 탁 들으면서 벌써 하나의 방향이 탁 잡히잖아요. 이런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이 그 스무고개 하는 대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으로 점점 좁혀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무고개를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 나서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거는 또 다른 보면은 우리가 스무고개라고 이름을 붙였듯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뭐가 있다? 고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정말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 몇 분이 계세요. 아마 한두 명 또 이렇게 짚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몇 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소통이 잘 돼가 정말 친한 친구하고 동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같이 일하지 않으면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둘이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대부분은 각자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소통이 잘 돼요. 자, 둘이 앉아서 이웃집 아줌마 뒷담화 하기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소통이 정말 잘 됩니다. 또 자매님들 둘이 앉아서 우리 남편들 험담 좀 하자 이러면은요 소통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두 사람하고 같이 우리 이렇게 마음도 잘 맞고 서로 잘 통하니까 우리 같이 카페 하나 해보자, 우리 같이 사업을 하자 이러면은요 얼마 안 가서 찢어져요. 그럴 것 같아요. 소통이요 겉으로 피상적인 주제 가지고 막 잘 통한다 해서 그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은 정말 마음 깊이 있는 희망이나 꿈이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과거나 또는 뭐라 그럴까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나의 그 부족함이나 수치스러움이나 창피함까지도 서로 통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되는, 그래서 혼자가 없는, 나는 아무리 비밀이 있어도 이 친구한테는 편하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친구의 비밀을 듣고도 나는 편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이 친구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신의가 있어. 이렇게 될 때 이거는 정말 소통이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과 그거를 뭡니까? 같이 뭐라 그럴까요? 동업을 해서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뭐라 그럴까요?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도 그런 소통을 정말 속마음까지 다 하는 사람들은 소통이 비교적 그래도 쉬워서 해결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그거는 그만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고개가 많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예, 소통하는 자세로서 악이 울음이다, 빙산이다, 스무고개다 이런 말로 소통을 딱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뭐죠? 보여요? 뚫어뻥이잖아요. 뚫어뻥. 화장실에서 이렇게 또는 배수구가 막혀서 할 때 뻥 뚫리는, 비로소 아 이게 소통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만족감, 그런 후련함, 그리고 아 내가 저 사람하고는 진짜 이어져 있구나, 마음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성공했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인간관계에 성공했다, 그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제가 설명을 잘해요? 동의가 되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진짜 숙제가 남았어요. 뭐냐 하면은, 아, 이게 울음이다. 그래, 나는 모른다는 마음으로 접근해보자. 빙산이다. 그래, 내가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숨어있는 부분이 더 크더라.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스무고개다. 넘어야 될 고개도 많고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질문하면서 찾아 나서는 그런 어떤 고개가 있다 그러더라. 맞아. 근데 이 고개를 한 고개 한 고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이 고개 안에 어떤 것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결국은 이 20고개의 마지막 결론인 해답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같이 한번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그냥 그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너무 한 번에 정보가 많이 들어가면은요, 꽉 막혀요. 예. 그러니까 조금씩 물을 흘려 보냅시다. 그죠? 그러면은 안 막히거나 안 막히고 넘치지도 않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아기 울음, 또 뭐죠? 빙산, 스무고개. 예, 이걸 잘 기억하시면은, 소통이란 아기 울음이다, 빙산이다, 스무고개다. 각자 가지고 있는, 내가 모른다는 거, 모르는 부분이 또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부분이 더 크다는 거, 90%라는 거. 근데 넘어야 될 고개도 있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찾아 나서고 질문해야 되겠다는 거. 예. 이거를 지금 57분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11시 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한번 계속해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쉬셨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